안녕하십니까. 5년째 오보기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안심농장 대표 김상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수두작을 촬영을 했죠. 오늘은 고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시기별로 오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참 요즘은 고추 육묘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육묘장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정식 시즌이 오면 그때 받아서 정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묘 때는 육묘기 때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참고 사항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 때는 이 오보기를 한 1500대 1이나 2000대 1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리기 때문에 진하게 사용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진하게 사용하게 되면 고추가 자라는 게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자라야 되잖아요. 육묘기 때는. 그래서 좀 약하게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나온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뿌리 발육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약재 사용하실 때 아미노산이나 미생물제나, 그리고 다른 약재, 전용 약재 사용하실 때 혼용을 하시면 그 효과도 월등히 좋아집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우부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온화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전용 약재와 혼용을 하셨을 때 이 전용 약재의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좀 더 넣지, 이게 아니라 조금 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때는 이제 바로 정식 작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침지 작업을 했다가 정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어, 육묘기 때 포토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뿌리 발육이 좋아지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소독 차원에서 우기에 한번 침지하셔서 정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생육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육기 때는 정식 이후에 활착을 하고 이제 수확기까지 그 기간을 생육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보통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약을 그때부터 많이 좀 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바이러스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인데, 이때 어떤 분들은 살균제나 살충제나 이제 전용약제를 같이 시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보기를 단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저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시비할 때 오보기를 그냥 혼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면 시비와 관주가 있습니다. 연면 시비 때는 1000배에서 500배, 그리고 관주 때는 500배로, 그리고 사용 기간은 한 7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상 변화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 병충해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면은 바로 약을 치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보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혼용 양은 한 500배에서 한 3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시비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나 이런 병에 좀 효과를 보십니다. 오보기는 절대 저희가 살충제가 아닙니다. 기피제예요. 제가 하우스에서 구기자 그리고 고추 재배하면서 사용을 해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도망가더라고요. 노린재나 이런 것들이 도망가는, 기피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벌은 활동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기하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박과작물,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박과작물, 오이나 메론이나 수박이나 참외, 이런 작물들은 보통 우리가 수정포를 놓잖아요. 근데 오보기를, 일반 유황제는 기피한다고 해서 벌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황제를 원래는. 그런데
오복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요즘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게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치가 쌓여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황제 사용하실 때 걱정되는 게 바로 비닐 터짐과 시설에서 비닐 터짐과 철제 부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비닐이 터졌다거나 철제가 부식되었다, 뭐 손상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보기를 선택한 이유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비닐하우스 두 동에다가 구기자를 심고 구기자를 재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잘해보겠다고 친환경 구기자로 나름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인가 2월 달쯤에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면도칼로 자른 듯이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터져 나갔을까, 뭐 이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유황에 그게 있었구나. 뭐 물론 뭐 비닐하우스가 노후화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유황에 그런 피해가 있었구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닐하우스가 터지지 않는 유황제를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오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때 당시 다시 이제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한다고 오복이를 뭐 500대 1 이게 아닙니다. 뭐 125대 1, 뭐 75대 1, 이 정도까지도 막 사용을 해보면 어느 때는 작물에 그냥 들이 붙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비닐하우스에 뭐 영향이 가는 건 전혀 없더라고요. 마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 고추 시기별 사용 비율과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을 해요. 저도 직접 해보면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뭐 비도 많이 왔고 뜨겁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시작하면 탄저병이 와가지고 고추 농사를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이제는 오복이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시기별로 오복이를 제대로 사용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농가들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올해 고추 농사 좀 잘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